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주식회사 우리코스 김명중 회장입니다. 오늘은 합동연합 학술원 석박사과정 신입생을 연중 모집하고 있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것은 부활의학과를 맡아서 인천 캠퍼스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번인데 매주 화요일 그렇게 4번 강의를 하는데 첫 번째 화요일 날은 실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의 캠퍼스로 한 번만 대면 교육 받으러 실기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요일 날은 제가 보내드린 영상을 가지고 집에서 수업을 받으시면 됩니다. 2년 8학기가 석박사 과정입니다. 2년 8학기. 꼭 강의를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4월 달은 5일이 첫 화요일입니다. 4월 5일 10시 반까지 오시면 됩니다. 물론 등록하지 않고 청강생으로 참여도 가능합니다. 청강생으로 오셔서 10시 반까지 들으시면 되고, 위치는 제가 010-6304-2175로 전화를 저한테 주시면 위치를 알려드립니다. 그 인천에 오셔서 강의를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 전라남도 장성, 경상남도 울산에서도 오셔가지고 강의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배우시면 여러분이 우리 사업, 우리 코스 사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또한 배우는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또 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코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도 할 수가 있으므로 꼭 오셔서 강의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셀겔과 본사의 식품군과 노하우 주범, 노하우 주범은 산화와 당질입니다. 당화입니다. 이 당질화로 고치세요. 산화와 당화와 그 해결책에 대한 가이드를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데,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우리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인데, 이것과 여기서 부활의학이 맞닿아 있습니다. 연관, 즉 같은 동일한 개념, 그게 건강미인 창조한다는 것인데, 벌써 37년 됐습니다. 37년 동안 실천적인 거, 37년 동안 경험, 또 체험, 이것이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 사람은 이 강의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가입을 안 하신 분은 지금 빨리 저한테 신청을 하십시오. 가입해달라고 해주시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에 이 자료가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코스.com 이거 홈페이지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우리코스 TV를 검색해서 늘 들으시면 되고, 오늘로 464회차 영상이 업그레이드 돼서 올라갑니다. 오늘로 464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밴드는 우리코스 가입을 저한테 신청하시면 이 자료를 전부 다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꼭 이게 석박사 과정에 청강생도 가능하니까 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10시 반 인천 캠퍼스는 010-6304-2175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번성하는 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귀로는 제 설명을 들으시고 눈으로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화의 주범은 산화와 당화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녹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 주범이 산화, 당화입니다. 산화란 어떤 물질에 산소가 결합을 하면 거기 나타나는 반응이 산화입니다. 이 반응이 몸 안에서 일어난다면 몸속에 녹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 외부에 있는 철은 오래되면은
시뻘겋게 녹이 슬잖아요. 이것은 산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산화라고 그래요. 이게 철이나 이 쇠 종류도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도 이 산소가 우리 몸의 각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것이 산화예요. 산소와 세포가 만나면 그 세포는 사멸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는 약 20%인데 정확히 말하면 21%입니다. 이게 서울의 공기 중에 있는 산소도 21%, 시골 아주 산속의 맑은 공기도 산소는 21%에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소가 21%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상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고산지대는 21%가 아니라 18%, 14% 이렇게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18%, 14% 산소 농도에 적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평지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21%에 맞춰져 있습니다. 산소가 21%. 외부로부터 다양한 자극으로 인해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노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대기 중에 산소에서 활성화된 산소와 그 관련 분자의 총칭이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그 속성 때문에 여러 물질과 반응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활성산소입니다. 이 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세포를 망가뜨려서 암이 발생하고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생활습관 질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모든 성인병도 이 산소가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경우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은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흡연을 한다든지 스트레스가 쌓인다든지 몸속에, 그 다음에 대기 오염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또는 강한 자외선을 오랜 장시간 동안 쬐다든지 하면은 몸 체내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해서 세포를 상처를 입혀서 결국은 병든 세포가 되게 되고 노화된 세포가 된다. 이것이 바로 노화로 연결되고 노화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도 연결되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도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귀로 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인간의 몸에는 이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지켜내기 위한 항산화 반응 방어물질이 갖춰져 있습니다. 항산화한다는 것은 산화되지 않게 막아내준다 이 뜻입니다. 그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 생산이 항산화 반응 방어물질을 넘어서는 상태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자외선이나 대기 오염물질, 흡연, 산화된 물질을 섭취한다든지 이 산화된 물질 섭취는 주로 음식인데 오래돼서 산화된 기름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운동을 너무 세게 하면 또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과중한 업무 이런 것 등도 활성산소가 많이 몸속에서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 반응 방어물질로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제, 줄여서 약칭 SOD라고 합니다. SOD라든지 카탈라제라든지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라고 합니다. 이런 효소가 이런 항산화 반응을 억제를 해주는 것들입니다. 항산화 반응을 억제를 해준다. 그거 외에 또한 비타민 C가 있고 비타민 E가 있고 카로티노이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은 음식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이 이게 다 활성산소를 억제해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C 복합 비타민제 이것은 반드시 장기간 복용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40세에 시작을 해서 지금 70세 초반인데 30년 이상을 40세 초반부터 비타민 C가 포함된 복합 비타민을 하루도 안 빼고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다 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제는 약사하고 상의해서 약국에서
처방 없이도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 산화가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산화 반응이.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이제부터 소개하는 당화로 인해 발생하는 AGE라고 최종 당화 산물을 영어 약칭 AGE 이렇게 AG가 산화 이상으로 노화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이 또 밝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산화로 인해서 노화가 오고 질병이 생기며 또 당화로 인하여 노화가 심해지고 질병으로 기울어진다. 이 당화가 AGE라고 합니다. 영어 약칭 AGE, Advanced Glycation and Produc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라고 하는데 최종 당화산물 이것이 몸 안에서 발생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당화 반응이 진행되면 산화 반응 역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산화와 당화는 쌍둥이입니다. 같이 진행이 됩니다. 산화로 인해 당화가 발생하는 반대의 경우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화 반응과 당화 반응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 때문에 당화 산화 반응 이렇게 합쳐서 글리코식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화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타서 눌러붙는 물질이 몸속에 쌓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의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당화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있고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단백질과 단백질과 그 지방에 쉽게 말해서 포도당이 결합해서 반응을 하는 거, 이게 당화, 최종 당화산물로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속에 타서 눌러붙는 물질, 즉 AG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종 당화산물이 타서 눌러붙는 물질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화는 몸의 노화, 특히 피부 주름이나 기미의 가장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암, 심근경색, 뇌졸중, 알츠하이머, 골다공증, 고혈압, 당뇨 등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고 만드는 것이 당화입니다. 이쯤 되면 AG는 인류 최대의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G, 즉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합니다. 단백질과 지방에 당분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당류가. AG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며 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AG도 고스란히 몸속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열로 조리하는 거, 그것도 이제 대두유 같은 걸로 그렇게 해서 하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하기 전에 이제 이것부터 먼저 합니다. 몸속에 존재하고 있는 항산화 반응 방어물질 효소가 있습니다.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걸 SOD라고 그래요. 이것을 잘 알아두시고, 카탈라제가 있고 글루타치온 퍼록시다제가,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이 산화되지 않게 막아주는 물질인데, 식품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 이런 물질들이 비타민 C,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에 많이 들어있다.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은 황색 또는 적색의 색소입니다. 황색 하면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것이 호박이 있죠. 호박의 황색. 그 다음에 적색 당근이나 토마토 같은 적색의 색소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베타카로틴과 리코핀 등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동물이나 인간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비타민 A는 주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 바로 카로티노이드 이 성분들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타민들은 약국에서 약사의 처방을 받아서 사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화를 많이 예방도 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에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타서 눌러붙는 물질이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부터 말씀드립니다. 당화란 단백질이나 지방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에 타서 눌러붙는 그러한 물질, 즉 에이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에이지는 높은 열로 조리하게 되면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음식 높은 열로 조리하는 거, 삶고 찌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름으로 튀기고 볶아서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 또 이게 고기를 바베큐 한다든지 태울 때 이런 것 등등이 당화가 된다. 그래서 고스란히 몸속에 쌓인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이 당화의 진행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단백질에다가 당질이 붙으면, 당질은 포도당, 과당 이런 것 등등의 모든 당분 종류가 붙으면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당화는 단백질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에이지, 최종 당화 산물로 대량 발생하게 돼서 악성 물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악성 물질이 노화의 원인이 되고 암이나 치매에 노출이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당화를 방지하기 위한 포인트는 뭐냐? 첫째, 고온 조리한 육류나 생선은 가급적 피한다. 여기서 고온이라는 것은 태우고 볶고 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질, 즉 탄수화물을 최대한 적게 먹어야 돼요. 탄수화물 하면 밥, 쌀, 현미도 마찬가지 똑같은 탄수화물입니다. 백미, 현미,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건 전부 다 탄수화물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것을 적게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흡연하지 않아야 되고 자외선을 피해야 된다. 이것을 당화를 막기 위한 포인트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육류나 생선을 튀긴다거나 직화 등 고온으로 구워서 먹으면 날 것을 먹을 때보다 10배 이상의 에이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튀긴 것 중에서도 요새 잘 드시는 것이 뭐 있죠? 닭고기 있잖아요. 튀긴 닭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즐겨서 먹을 게 아닙니다. 차라리 닭을 백숙이나 삶거나 이렇게 쪄서 먹으세요. 육류와 어류는 날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추천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자세하게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지라는 최종 당화산물은 포도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당치를 올리는 당질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해도, 여기서 당질이라는 건 설탕도 들어가요. 설탕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탄성분들을 나타내는 물엿도 있고 쌀엿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거 등등이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입니다. 이 탄수화물 결국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포도당으로 바뀌잖아요. 그 외에 이제 흡연, 자외선도 에이지 증가를 부추기는 요소들입니다. 영국 피부학회지가 2001년도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61세의 여성을 검사해 봤더니 항상 노출되어 있는 이마와 노출되지 않는 대부분의 에이지 양이 무려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에이지 발생량의 차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게 자외선도 우리가 빨리 늙게 하는 그러한 물질이라 하는 걸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도 쓰신다든지 이런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석박사 과정을 받고 정식으로 등록을 2년 8학기 하시든지 정규 LA에 있는 필턴 대학교에서 주는 박사학위입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시든지 2년 8학기를 오셔서 청강생으로 참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등록금은 내지 않아도 책값이라든지 실기할 때 쓰는 재료값은 부담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하는데 4월 5일 날 10시 반에 만나기로 합니다. 꼭 저한테 전화 주셔서 참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번창하는 업소, 성공하는 업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